어제 또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역시나 아들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진우에게서 연락이 온 게 언제였더라. 계산해보니 벌써 2달이 넘었네요. 30년을 키웠습니다. 정확히는 30년 하고도 2개월. 1993년 겨울 남편과 저 둘이서 손잡고 산부인과에 갔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남의 집 사람이 되었어요. 결혼식이 6개월 전이었으니까 신혼여행 다녀와서 정착하는 시간까지 감안해도 이제는 연락할 만도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 확인이에요. 혹시 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나 해서. 하지만 매번 실망만 커집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이런 간단한 인사말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텐데. 결혼 전까지는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은 연락을 했거든요. 대학생 때는 용돈 달라고 거의 매일 전화했었고, 직장 다니면서도 회사 일이 힘들다고, 상사가 까다롭다고 종종 넋두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전화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에 전화가 오면 이 아이가 또 무슨 일이야 싶어서 놀라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그리워요.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저에게 털어놓을 이야기가 있던 시절이. 진우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속이 깊었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전화로 회사 동료들 이야기도 하고 연애 이야기도 하고.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3년 전 진우가 수연이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었어요. 어떤 애인데? 회사 동기예요. 되게 똑똑하고 예뻐요. 진우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어릴 때는 워낙 조용했고 학창 시절에도 공부하느라 바빴고 취업하고 나서도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처음으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래, 엄마도 만나보고 싶다.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 나중에가 1년 후였어요. 진우가 수연이를 집에 데려온 날 말이죠. 수연이는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대화하다 보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성격도 밝았어요. 무엇보다 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어머님, 진우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진우가 엄마 자랑을 했다고? 네,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진우를 키우셨는지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진우가 그렇게 착한 것 같아요. 그때 수연이의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진우가 밖에서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실제로 진우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일찍 승진한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워낙 바빴고 양가 부모님들도 멀리 계셔서 도움을 받기 어려웠거든요. 진우가 어렸을 때는 밤에 자주 깼어요. 신경이 예민한 아이였거든요. 밤중에 몇 번씩 깨서 울면 달래느라 저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런 날이 몇 달간 계속되니까 정말 힘들었죠. 그래도 진우가 제 품에서 잠들 때의 그 따뜻함,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하고 웃으며 안겨올 때의 그 기쁨 때문에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요. 어린이집 보낼 때도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 며칠은 진우가 울면서 매달렸거든요. 엄마 가지 마세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치마를 붙잡고 우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괜찮아요. 금방 적응해요라고 하셨지만 정작 저는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됐어요.
진우가 워낙 내성적이라 친구들과 잘 어울릴지 걱정됐거든요. 진우야, 오늘 학교에서 누구랑 놀았어? 그냥 혼자 있었어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따돌림 당하는 건 아닌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건 아닌지. 그래서 더 신경을 썼어요. 방과 후에 태권도도 보내고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진우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주고 싶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진우야, 밥 먹어라. 나중에 먹을게요.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열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육아서도 읽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사춘기에는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자연스럽다.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진우가 마음을 열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진우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저 진로 상담받고 왔는데요. 그래, 어땠어? 선생님이 제가 이과 쪽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만에 진우가 제게 의견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진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엄마는 진우가 선택하는 걸 응원할게. 정말요? 당연하지. 그 대화 이후로 진우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학교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 이야기도 하고 대학 준비할 때도 함께 고민했어요.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어떤 전공을 할 것인지 진우는 컴퓨터 공학과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요즘 IT 분야가 전망이 좋다고 하던데. 네,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요. 수능 당일에는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다른 부모들과 함께 서서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참 길었어요. 진우가 나왔을 때 표정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그렇게 밝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된 것 같아? 글쎄요. 수학이 좀 어려웠어요.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아쉬웠어요. 원하던 대학에는 못 갔지만 그래도 괜찮은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어요. 진우야, 괜찮다. 대학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 네, 열심히 할게요. 대학교 4년 동안 진우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토익 점수도 높게 받았고, 자격증도 여러 개 땄어요. 취업 준비할 때는 저도 같이 걱정했어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진우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괜히 재촉하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 저 면접 봤는데 잘 못한 것 같아요. 괜찮다. 기회는 또 있어. 다른 회사들도 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럴 리 없어. 우리 진우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진우는 원하던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그날 전화를 받았을 때 진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그때 정말 기뻤어요. 30년 가까이 키워온 아들이 드디어 사회인이 되는 거잖아요. 직장 다니기 시작한 첫 해는 적응하느라 힘들어 했어요. 야근도 많고 업무도 어렵고 엄마, 회사 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처음엔 다 그래. 조금씩 익숙해질 거야. 선배들은 언제까지 신입사원 티를 내냐고 하고 그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아들이 저에게 털어놓을 만큼 의지하고 있다는 게 2년 차가 되니까 좀 안정됐어요. 업무에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게 되고 그 무렵 수연이 얘기를 처음 했죠. 연애 초기에는 진우가 수연이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엄마, 수연이가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래, 대단하네. 그리고 요리도 정말 잘해요. 이번 주말에 수연이가 해준 파스타가 정말 맛있었어요. 진우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고 있다니.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저 수연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도 수연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하지. 수연이는 좋은 아이야.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진우는 종종 연락했어요. 예단은 어떻게 할지,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지, 하객은 몇 명 정도 부를지. 엄마,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 좋겠다. 엄마도 나중에 아빠랑 여행 가세요. 우리는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연락하며 지낼 줄 알았어요. 결혼식 날 진우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의젓해 보였고요. 식장에서 진우와 수연이가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패백 때 진우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도 어른이 됐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 잘 살아라.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신혼여행 다녀와서 한 달 정도는 가끔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수연이가 안부 여쭤보라고 했어요. 수연이한테 고맙다고 전해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주에 한 번이던 게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이제는 2달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서운함이 앞서요. 30년을 키워놨더니 결혼하자마자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먼저 연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신혼생활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간섭하는 엄마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먼저 연락하기를. 하지만 그 기다림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결혼하면 원래 이런 건가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비슷하다고 해요. 자식들이 결혼하면 다 그래. 처음엔 서운하지만 나중엔 익숙해져. 며느리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연락하기 어색한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할 거야. 친구들의 위로를 듣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또 서운함이 올라와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외로워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진우에게서 전화가 오곤 했거든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 너는? 저는 회사에서 먹었어요. 엄마도 꼭 드세요. 이런 짧은 대화라도 있으면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전화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저녁 시간이 너무 길어요.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진우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혹시 바쁜 시간이면 어떡하지? 하며 망설이게 돼요. 결국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잠자리에 들어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해 보지만 역시나 진우에게서 온 연락은 없어요. 내일은 연락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곤 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정말 궁금해요. 진우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을까요? 수연이와는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까요? 혹시 아프거나 힘든 일은 없을까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걱정들을 전화로 물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요. 30년을 키웠는데 이제는 아들의 안부조차 모르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내일도 핸드폰을 확인하겠죠. 혹시나 해서. 그리고 내일도 실망하겠죠. 아마도. 하지만 그래도 기다릴 거예요.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30년을 키운 아들이니까 분명히 엄마를 잊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게 엄마의 마음인가 봐요. 오늘로 정확히 3달이 됐습니다. 진우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온지 말이에요. 달력에 표시까지 해뒀거든요. 3월 15일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메시지. 엄마, 요즘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는 바쁘다니까 이해해야지 했는데 그게 마지막 일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매번 실망만 커집니다. 대신 스팸 문자는 계속 와요. 대출 광고, 보험 상품 안내. 이런 쓸데없는 메시지들만 잔뜩. 가끔은 알림음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혹시 진우가? 하면서 급하게 확인해 보지만 늘 광고 문자예요. 그럴 때마다 허탈함이 밀려와요.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나가봤자 할 일도 없고 누구를 만날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진우 이야기 할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진우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아라고 하자니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고 연락이 없어서 모르겠어라고 하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아예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슈퍼에 갔다가 진우 어릴 때 좋아하던 과자가 눈에 띄어서 사버렸어요. 습관처럼요. 집에 와서 과자를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줄 이유도 없는데 냉장고를 열어봐도 그래요. 진우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여전히 들어있어요.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혹시 갑자기 집에 놀러 오면 해줄 수 있게 준비해 둔 건데 이제는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버릴 수도 없어요. 왠지 그러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 저녁 6시쯤 되면 제일 외로워져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진우에게서 전화가 자주 왔거든요. 엄마, 퇴근했어요. 고생했다. 저녁은 뭐 먹을 거야? 편의점에서 대충 사 먹을까 해요. 그러지 말고 집에서 해 먹어라. 몸에 안 좋아. 알겠어요. 엄마도 저녁 꼭 드세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6시가 되어도 조용해요. 알림음 하나 울리지 않아요. 혼자 저녁을 차려놓고 먹는데 매번 양이 너무 많아요. 2사람분 하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자꾸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남은 반찬을 보며 진우가 있었으면 이거 다 먹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밤에는 더 힘들어요. TV를 봐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자꾸 진우 생각이 나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수연이와 저녁을 먹고 있을까? 둘이서 드라마라도 보고 있을까? 예전에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혹시 전화를 걸면 방해가 될까봐, 혹시 귀찮아할까봐. 그래서 그냥 혼자 상상만 해요. 진우와 수연이의 하루 일과를.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고 회사에 가서 각자 일하고 퇴근해서 만나서 저녁을 먹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너무 궁금하고 그리워요.
가끔은 진우가 꿈에 나와요. 어렸을 때 모습으로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진우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아파요라고 말하던 모습이 꿈에 나왔어요. 꿈에서 저는 진우의 이마에 손을 얹고 괜찮아. 엄마가 있어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깨고 나니까 너무 생생해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우 방으로 달려갔다가 빈 방을 보고서야 현실을 깨달았죠. 그 빈 방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진우 방은 결혼 전 그대로 두었어요. 혹시 놀러 올 때 쓸 수 있게요. 책상도 그대로, 책꽂이도 그대로, 침대도 그대로. 가끔 그 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요. 먼지라도 쌓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우가 중고등학교 때 읽던 책들도 그대로 꽂혀 있어요. 수학 참고서, 영어 단어장, 소설책들. 책장을 넘겨보면 진우가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놓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때가 그리워져요. 진우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엄마 야식 좀 주세요라고 하던 때, 제가 라면 끓여주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하던 때, 그땐 진우가 공부한다고 밤늦게까지 안 자면 걱정됐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었던 때가 그리워요. 적어도 그때는 진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 어제는 마트에서 우연히 수연이를 봤어요. 혼자서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을 걸까 하다가 망설였어요.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혹시 진우가 저에 대한 불평을 했으면 어떡하지? 결국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수연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연이는 장바구니에 뭘 담고 있을까?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일까? 둘이서 먹을 저녁 메뉴를 고르는 걸까? 예전 같으면 수연아 하고 불러서 인사도 하고 진우는 잘 지내니? 라고 안부도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럴 사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피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더 서운했어요. 수연이가 저를 못 본 건지 본 건데 모른 척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색한 사이가 된 게 분명해요. 결혼 전에는 수연이가 그렇게 다정했는데 어머님, 진우가 어머님 요리를 그리워해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와서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연락도 없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간섭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신혼집도 멀리 잡았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했고 패백할 때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해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문제랄 게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걸까요? 친구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자식들이 결혼하면 다 그래. 새 가정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연락할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친구들의 위로를 듣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는 또 불안해져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점점 더 멀어지는 걸까요?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케이스가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아들이 결혼 후에도 매주 안부 전화를 한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명절에만 연락이 온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다고 해요.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더 자주 연락해. 며느리가 착해서 그런가 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러우면서도 서운해져요. 왜 우리 진우는 그렇지 못할까? 혹시 수연이가 진우에게 제 험담을 했을까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든지 전화를 너무 자주 받는다든지. 하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수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진우가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는 걸까요? 새 가정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서운해요. 완전히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안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짧은 연락마저 부담스러운 걸까요? 요즘은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진우 걱정 때문에. 혹시 아픈 곳은 없을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까? 수연이와 사이는 괜찮을까? 예전 같으면 이런 걱정들을 전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걱정만 하고 있어요. 진우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예전에는 감기 걸리면 꼭 집에 와서 죽 끓여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수연이가 해주겠죠. 아니면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거나. 진우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는 저한테 털어놓지 않을 거예요. 수연이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혼자 끙끙 앓거나. 생각할수록 서운해져요. 30년 동안 진우의 모든 걱정을 들어주고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에서 그냥 과거의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해요. 30년을 키워놨더니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거냐고. 나를 낳아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냐고. 하지만 화가 났다가도 이내 걱정이 돼요. 혹시 진우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의 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돼요. 서운함, 걱정, 그리움, 화, 다시 걱정. 정말 지치는 일이에요. 오늘도 핸드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진우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어요. 내일은 어떨까요? 모레는? 다음 주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러기도 망설여져요.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혹시 엄마는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진우가 먼저 연락하기를. 엄마,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라는 한마디만 들을 수 있어도 좋겠어요. 그러면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을 키운 정이 어디 가겠어요. 아직은 서운하지만 연락만 오면 모든 게 예전처럼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연락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내일일지, 다음 주일지, 다음 달일지.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다릴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니까. 30년을 키운 아들이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은 진우의 생일이에요. 6월 23일. 30년 전 이맘때 병원에서 갓 태어난 진우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이 생생해요.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 남편과 함께 진우를 내려다보며 행복에 겨워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살이 되었네요. 예전 같으면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진우야, 생일 축하한다. 엄마 고마워요. 벌써 챙겨주시네. 당연하지. 엄마가 어떻게 내 생일을 잊겠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집에 불러서 함께 생일상을 차려주곤 했었는데 작년 생일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진우가 수연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생일 케이크를 먹었거든요. 엄마가 만든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수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며 미역국을 맛있게 먹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진우 생일 때마다 미역국 끓여주세요? 당연하지. 이 아이 낳던 날을 생각하면서 매년 끓여줘. 우와, 정말 감동이에요. 저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그렇게 해줘야겠어요. 수연이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생일을 보낼까요? 아침부터 핸드폰을 붙들고 있지만 진우에게서 온 연락은 없어요. 수연이에게서도 마찬가지고요.
혹시나 해서 몇 번이나 확인해 봤지만 새로운 메시지는 없어요. 진우는 오늘이 자기 생일인 걸 잊었을까요? 아니면 기억은 하는데 저에게 연락할 생각은 없는 걸까요? 제가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낼까 했지만 망설여져요. 혹시 부담스러워 할까봐. 하지만 생일인데 축하 인사도 안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결국 간단한 문자를 보냈어요. 진우야,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오전 9시였는데 지금 오후 3시가 되도록 답장이 없어요. 물론 회사에 있으니까 바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답장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엄마 고마워요. 이런 짧은 메시지라도.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혹시 메시지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았나 싶어서 몇 번이나 확인해 봤지만 전송 완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진우가 봤는데도 답장을 안 한 거네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메시지를 보내지 말 걸 그랬나 봐요. 답장을 기다리며 이렇게 속상할 바에는. 오후에는 진우가 어릴 때 생일 사진들을 꺼내서 봤어요. 돌잔치 때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진우. 얼마나 귀여웠는지. 5살 때 생일 파티 사진. 유치원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케이크를 나누어 먹던 날이에요. 진우가 생일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어요. 10살 때 생일 사진. 진우가 원하던 자전거를 선물로 사줬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거 갖고 싶었는데. 진우가 자전거를 붙들고 좋아하던 모습이 생생해요. 15살 때 생일. 중학생이 된 진우는 이미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게임기를 선물로 달라고 해서 사줬던 기억이 나네요. 20살 때 생일. 대학생이 된 진우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성인이 된 생일이라 특별했죠. 25살 때 생일.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진우가 처음으로 저에게 선물을 사줬어요. 예쁜 목걸이였는데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때 진우가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29살 때 생일. 작년이에요. 수연이와 함께 와서 생일상을 받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연락이 끊어질 줄은 몰랐어요.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빠짐없이 챙겨준 생일인데 올해는 혼자 보내야 하는 거네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진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고작 이 한 줄이에요.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도 아니고 그냥 고마워요라고만. 뭔가 성의가 없어 보여서 더 서운했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생일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까요?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제안도 없어요. 혹시나 해서 답장을 했어요. 그래, 몸 건강히 지내라. 생일 맞아서 뭔가 맛있는 거 먹었니? 하지만 이 메시지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진우의 30번째 생일은 이렇게 지나갔어요. 미역국을 끓였지만 혼자 먹었고 케이크를 사왔지만 혼자 촛불을 껐어요. 30개의 촛불을 켜놓고 진우를 생각하며 소원을 빌었어요. 진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이라도 엄마 생각을 해주세요. 촛불을 끄면서 눈물이 흘렸어요.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 걸까요? 아들의 생일을 혼자 챙기는 게. 다른 집은 어떨까요? 다른 친구들의 아들들은 생일 때 어떻게 할까요? 궁금해서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영희야, 너희 민호 생일 때 뭐 했어? 아, 민호? 민호는 와이프랑 둘이서 여행 갔더라고. 생일 선물로 제주도 다녀왔다고 하던데. 그래, 너한테는 연락 안 했고? 응, 별로. 간단하게 문자로 인사만 했어.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영희도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건가요?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아요. 정상이라고 해서 덜 서운한 건 아니거든요. 며칠 후 우연히 동네에서 진우 친구 엄마를 만났어요. 아, 진우 엄마.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대로요. 진우는 어때요? 결혼하고 잘 지내죠? 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 상민이도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져서 걱정이에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런가 봐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좋은 아이예요. 근데 요즘은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가끔 안부 인사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결혼한 아들을 둔 엄마들의 공통된 고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집에 와서 진우가 어릴 때 일기장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일기예요. 오늘은 엄마가 케이크를 사주셨다. 내 생일이어서 엄마가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한다고 했다. 너무 기뻤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이런 일기를 보니까 더 눈물이 나요. 그때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생일에도 연락하기 싫어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결혼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중학교 때 일기도 있어요. 오늘 엄마랑 싸웠다. 게임 그만하라고 해서 화가 났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맞다. 엄마는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다.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 사춘기 때도 이렇게 저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일기예요. 오늘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다.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엄마 도시락이 제일 맛있다고. 엄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주신 거다. 고맙다. 이런 일기들을 보니까 진우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수연이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기억은 없어요.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것 같은데. 그럼 진우가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는 걸까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엄마와는 적당히 거리를 둬야지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서운해요.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 가족과 거리를 둘 필요는 없잖아요. 수연이네 가족과도 잘 지내면서 저희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요즘은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진우와 함께했던 30년이 자꾸 떠올라서요. 신생아실에서 처음 진우를 봤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첫날 유치원에 갔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수학여행 갔을 때, 대학교 합격 발표 날, 첫 직장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리고 결혼식.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 했는데, 이제는 그런 추억을 나눌 수도 없어요. 진우야, 너 기억나니? 내가 5살 때 감기 걸려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 옛날 얘기는 그만해요라고 할까봐. 30년의 추억이 이제는 저 혼자만의 것이 된 기분이에요. 정말 쓸쓸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인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진우도 깨달을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엄마의 마음이니까. 오늘 병원에 갔다가 충격적인 걸 봤어요. 내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간병사도 없이 혼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이셨어요.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바빠서 못 와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얼굴에 서러움이 가득했어요. 자식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아들 둘, 딸 하나 있어요. 다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래도 아프시면 와주실 텐데요? 글쎄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바쁘다고 하네요.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이게 제 미래 모습일까요? 지금은 제가 건강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진우는 바쁘다고 할까요? 그 할머니가 진료를 받고 나오시는데 처방전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혼자서 약국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갈게요. 하지만 걸음이 너무 불편해 보이셔서 제가 부축해 드렸어요. 약국까지 가는 길에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 부모는 뒷전이에요. 그래도 건강하실 때는 괜찮지 않나요? 건강할 때는 연락도 잘 안 해요. 아프면 그때서야 얼굴 한번 비추고 그것도 잠깐이에요. 약국에서 약을 받고 나오면서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이 아이들 다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제는 짐이 된 기분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혹시 저도 나중에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집에 와서 계속 그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문득 우리 주변을 둘러봤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도 혼자 계세요.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옆동에 사시는 김할머니도 혼자예요. 아들이 있긴 한데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온다고 해요. 이게 우리 시대의 현실인가 봐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부모들은 외롭게 늙어가는.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어른들을 모셨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연락이 끊어지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며칠 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무료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구합니다. 무료 도시락? 왜 무료 도시락이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혼자 사시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라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들이 있는데도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니. 혹시 제가 나중에 그런 신세가 될까요? 진우가 계속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면 저도 나중에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30년을 키웠는데 결국 남이 해주는 도시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더 외로워졌어요. 혹시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라고 검색했더니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들의 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달라졌어요. 손자도 보기 어려워요. 명절에도 오지 않아요. 읽으면서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저만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우울해졌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구나.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자식들에게도 그들만의 인생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완전히 잊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다른 분은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이의 기대를 접었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예요.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30년을 키운 정이 어디 가겠어요. 또 다른 분의 글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때는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저도 그래요. 진우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부담을 줄까봐 망설이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연락하는 걸 눈치 봐야 하는 세상이. 인터넷에서 본 글 중에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자식을 키울 때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늙으면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자식들에게는 자식들만의 미래가 있었어요. 정말 뼈아픈 말이에요. 저도 진우를 키우면서 언젠가는 저희 부부가 늙으면 진우가 돌봐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의존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끔 안부는 묻고 아플 때는 돌봐주고 외로울 때는 찾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결혼하자마자 연락도 뜸해지는데 나중에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만약 제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혼자서 병원에 가야 할까?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누가 돌봐줄까? 남편이 있긴 하지만 남편도 나이가 있잖아요. 둘 다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워요. 젊을 때는 이런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이 있어요. 혹시 제가 나중에 치매라도 걸리면 어떡할까요? 진우는 저를 요양원에 맡기고 끝낼까요? 한 달에 한 번 면회 오는 게 전부일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식들이 있어도 요양원에 맡겨지는 어르신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쓸쓸한 일이에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할 때 앞에 계신 할머니가 카드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네. 어제까지 잘 됐는데. 할머니가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웠어요. 결국 현금으로 계산하셨는데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는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혹시 자녀분께 전화드려 볼까요? 마트 직원이 친절하게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애들 바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카드 문제 같은 건 간단한 일인데 그것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될까요? 무슨 일이 생겨도 진우에게는 연락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해결하거나 포기하거나. 정말 서글픈 일이에요. 집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보,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될까? 뭐가? 진우가 계속 이렇게 연락도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도 신경 안 쓸까봐. 남편도 요즘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나 봐요. 글쎄, 진우가 원래 마음이 따뜻한 아이니까 나중에는 달라질 거야. 정말 그럴까? 그래도 30년을 키웠는데 정이 어디 가겠어.
남편의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편해졌지만 완전히 안심이 되지는 않아요. 정말 나중에는 달라질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멀어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렇게 불안해하며 사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매일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진우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없으면 실망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말 지쳐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진우는 제가 30년을 키운 아들이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저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비록 외롭고 힘들어도 오늘로 정확히 6개월이 됐습니다. 진우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눈 지 말이에요. 6개월, 반년이에요. 그동안 몇 번의 짧은 문자 교환이 있었지만 진짜 대화라고 할 만한 건 없었어요. 생일 축하 메시지에 고마워요라는 답장, 추석 인사에 잘 지내세요라는 답장.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체념하게 됐어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요즘 세상이구나. 하지만 체념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서운하고, 여전히 그립고, 여전히 걱정돼요. 다만 예전처럼 매일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일일비하지는 않게 됐어요. 대신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어요. 진우가 저를 찾지 않는다면 저라도 제 삶을 충실하게 살아보자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리 교실에도 등록하고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재미있어요. 요리 교실에서 만난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우리 딸도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들이 둘인데 둘 다 바쁘다고 하네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혼자 소갈이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 하지만 점점 그분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변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끼리 즐겁게 살아보자. 그래서 요즘은 둘이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녀요. 지난주에는 강릉에 다녀왔어요.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우리가 진우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이런 여행을 못했구나. 그러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물론 여행을 가서도 진우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예쁜 풍경을 보면 진우도 이런 걸 보면 좋아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런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진우 친구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진우 엄마,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상민이도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체념했어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상민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인 줄 알았더니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씁쓸했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자식. 그래도 그분은 돈을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떡해요. 하지만 기대는 안 해요. 어차피 돈 받고 나면 또 연락 안 할 거니까. 정말 현실적인 말씀이었어요. 혹시 진우도 나중에 그럴까요? 평소에는 연락 안 하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연락이라도 오면 기쁠까요? 서운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그런 상황이 와도 진우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니까. 요즘은 가끔 진우가 어릴 때 일기장을 꺼내서 읽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싶어서요. 오늘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해주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였다. 엄마는 정말 요리를 잘한다. 학교에서 다쳐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다. 약도 발라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셨다.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다. 시험을 못 봐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다. 다음에는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엄마 덕분에 용기가 났다. 이런 일기들을 읽으면 그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싶어요. 진우도 행복했고 저도 행복했던 시절. 물론 그때는 그때 나름의 고민과 걱정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진우가 저를 필요로 했고 저도 진우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진우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자기만의 가정이 있고 자기만의 인생이 있어요. 저는 그 인생에서 점점 작은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평생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잊고 살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이라도 안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제는 진우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혹시나 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우연이라도 진우를 볼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만나지는 못했어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찾기도 어려웠고요. 설령 만났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우야 하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숨어서 지켜볼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인데 왜 만나는 걸 어색해해야 하는지.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그냥 전화해봐. 너무 오래됐잖아.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해? 그래도 엄마인데 안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오랜만에 진우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진우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일은 아니고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아, 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일은 어때? 많이 바빠? 네, 좀 바빠요.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수연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몸 건강히 지내고. 엄마, 죄송한데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그래. 알겠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니까 허탈했어요. 5분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는데 그마저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아마 그런 전화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 포기라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인다는 게 뭐야? 진우가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거. 우리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진우는 더 이상 제가 키워야 할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만의 가정을 이루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이에요.
저는 그 인생에서 점점 작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서운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우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그리워해요. 다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고 직접 만나서 챙겨주고 싶었다면 이제는 멀리서 지켜보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가끔 진우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소식을 확인해 보기도 해요. 혹시 진우가 언급된 기사라도 있나 해서요. SNS도 찾아봤지만 진우는 별로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수연이 계정은 찾았는데 가끔 올라오는 음식, 사진이나 일상 사진을 보면서 아, 잘 지내는구나 하고 안심해요. 물론 수연이가 올린 사진에 진우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어서 위로가 돼요. 며칠 전에는 수연이가 올린 사진 중에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만들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기뻤어요. 진우가 여전히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서요. 그리고 수연이가 진우를 위해 요리해주고 있다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굶지는 않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진우의 안부를 확인하는 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직접 연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해요. 요즘은 다른 일들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동네 봉사활동도 시작했거든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봉사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보람이 있어요. 제가 만든 반찬을 드시고 고마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뿌듯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딸도 외국에 살아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요. 아들이 셋인데 다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 이게 요즘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 부모들은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진우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저에게 안부 인사를 해온 거예요. 이모, 안녕하세요. 민수예요. 기억하세요? 민수는 진우랑 중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아이예요. 어머, 민수야. 물론 기억하지.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모, 진우 연락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연락이 안 되네요. 진우와 가까웠던 친구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진우가 요즘 바쁜 것 같더라.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많이 뜸해졌어. 아, 그렇구나. 그럼 이모가 안부 전해주세요. 민수가 안부 물어봤다고. 그 대화 이후에 생각해 봤어요. 진우가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연락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혹시 진우가 결혼 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과거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수연이와 둘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때로는 과거와 단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아쉬워요.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진우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야겠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독서 모임에 가입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책 읽기가 어려웠는데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특히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게 좋아요. 지난달에 읽은 책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진우를 사랑하는 건 진우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 아들이니까 30년을 키웠으니까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우가 저에게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서운하고 그립지만 그래도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조금 더 편해졌어요. 진우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전에는 진우 방을 정리했어요. 계속 그대로 두었는데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제 작은 서재로 만들었어요. 진우의 물건들은 박스에 정리해서 창고에 보관했고 책상은 제가 쓸 수 있게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막상 해보니까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랄까? 30년 동안 진우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저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물론 진우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남편과도 이야기해 봤어요. 우리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자. 그래, 진우 걱정만 하고 살 수는 없지.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에는 유럽 여행도 가보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해보고 진우가 어릴 때는 여행 한번 가기도 어려웠거든요. 아이 걱정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여전히 진우 걱정은 하니까. 하지만 예전처럼 그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진우야,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연락이 없어도 괜찮다.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이번에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우가 이 메시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전해졌을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진우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제 인생에 집중할 거예요. 봉사활동도 하고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진우가 저를 찾으면 기쁘게 맞아줄 거예요. 혹시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적어도 진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30년을 키운 엄마의 마음이니까.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기도 하니까. 진우야,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언젠가 내가 엄마를 그리워할 때가 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엄마는 여기서 잘 살고 있을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